여러 가지 직업을 아까 처음에 도입부에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그래도 사람들에게 직업을 소개할 때 네. 어떤 수식어로 불리길 원하세요? 첫 번째는요. 네, 제가 이제 엄마이자 아빠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까 네, 정말 권영찬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빠. 음, 그렇게 불려주고 싶어요. 이게 왜냐면은 네, 제 친구들 중에 상담심리학 교수로 저보다 더 유명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 그들의 생활로 들어가 보면은 썩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썩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제가 물어요. 야, 너 상담심리학 교수인데 너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남한테 행복한 방법을 알려주면 되겠어?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많이 던지는데 네, 사실은 저조차도 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랑이 많은 아빠, 네, 그리고 말로만 떠들지 않는 실천하는 상담심리학과 교수, 또 상담심리학자, 네, 그리고 나름대로 뭐 방송은 항상 제가 뭐 일주일에 한 2개 정도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에서는 제가 원하는 성향대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인생을 즐기는 연예인, 좀 그렇게 불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예인 1호 상담심리학 박사세요. 네네네네네. 특별히 상담심리학을 공부해야겠다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요거는 조금 얘기가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2005년도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이 되면서 네. 나는 사실은 특별한 잘못을 안 한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우연찮은 기회에 우리 최진 씨 동생 최진영 씨를 우연찮게 만나게 되는데 네.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같이 온 그 대표가 사실은 또 저랑 친한 선배였거든요. 네. 근데 서로 인사하고 뭐 연락처를 주고받고 형 동생 하기로 했는데 뭐 네. 보니까 참 말이 없었던 친구인데 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엔가 그 최진영 씨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어요. 네. 그때 제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네. 그 친구도 크리스찬이었고 나도 크리스찬이었는데 네.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 힘든 일들을 네. 좀 더 이 친구들한테 오픈하고 도와줄 방법이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졌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조성민 씨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네. 사실은 우리 예전에는 최진영 씨와 또 뭐 매형과 처남 사이였죠. 네. 근데 뭐 우리 조성민 씨랑은 제가 또 몇 번 보면서 메뉴판닷컴이라는 또 사업을 같이 할 뻔했었는데 네. 거기 메뉴판닷컴이 제가 또 아는 대표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 조성민 씨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그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좀 멘붕이 왔어요. 네. 주위에 친한 연예인이나 알고 있던 연예인들이 그런 일을 겪는 걸 보고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되게 힘들었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사실은 기회가 되면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뭐 김동호 목사님이나 최일도 목사님이나 네. 아니 다 신앙이 깊다고 목사가 되면 우리는 뭘 먹고 사냐 농담으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굳이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서도 네. 현장 사역을 하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연예인 상담 1호 박사가 돼서 지난 2015년부터 우리 연예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연예인들, 가수나 배우, 코미디언, 뭐 문화예술인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요하면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고 또 무료로 자살 예방 상담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좀 미랄이 돼서 제가 씨앗이 돼서 우리 연예인들이 행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우리 사실은 악플러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이제 미스터 트롯의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네. 사실은 많은 고생 끝에 정말 인기 가도를 달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는데 기존에 뭐 에이전시 역할을 했던 분이 매니저라고 주장하고 또 뭐 다양한 공격을 했는데 그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의 입장으로서 우리 김호중 씨랑 소속사 또 그 팬카페가 아리스인데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또 그분들이 저를 욕해서 또 이제 제 이름으로 사실은 칭찬하기도 바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를 욕하고 헐뜯고 쌍욕을 하는 건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양심에 어긋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분들 좀 그러지 말라고 제가 이제 또 뭐 고소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연예인들이 저로 인해서 좀 행복하고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방패막이 때로는 결혼하는 우리 연예인 후배인데 사실은 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후원도 하고 대신 또 후원을 해준 그 업체는 또 그냥 후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업체도 잘 될 수 있게 홍보를 도와주고 그런 좀 뭔가 마중물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럼 어떠세요? 네. 요즘 그 상담하는 연예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고민은 사실은 우리 연예인들은 월급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거예요. 아,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작년, 뭐 재작년에 강연만 해서 수익이 뭐 4억 원, 5억 원에 뭐 정말 연봉이 있었다라면은 그게 막 2분의 1로 3분의 1로 줄어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나마 강연을 온라인 강연으로 하는데 네. 대부분의 많은 연예인들은 행사가 제로예요. 네. 물론 바쁘신 분들은 바빠요. 네. 그러니까 이쪽 저희에서도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연예인들은 방송은 한정적인데 행사가 없고 또 무대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생활고를 가장 많이 고민하시죠, 요즘에. 네. 네. 아, 이거 근데 생활고를 고민하는 건 네. 어떻게 상담을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뭐 생활고를 고민하는 건 연예인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분들 맞아요. 또 네. 지금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다 무너지기 직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일수록 저희가 다운 에이징이라고 해요. 네. 좀 쓰는 거를 줄이고 이거는 코로나19는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은 더 힘들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그나마 K방역이라서 그나마 좀 잘 잡혀가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정말 못 버텨요. 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희망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다른 건 아니더라도 나한테 하루에 감사합니다라고 3번 말할 수 있는 걸 뭐 예를 들어야 돼요. 뭐 지금도 저는 갑작스럽게 방송 섭외가 왔는데 옛날 같았으면 나 안 할래요 할 텐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네. 네.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고 또 오늘 하루 정말 밥 한 끼 먹었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나는 안 돼.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시국에는 누구나 되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에는 누구나 안 되니까 이 안에서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버티자라고 해야 돼요. 네. 그리고 희망을 꿈꾸셔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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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또한도 지나갈 시간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죠. 네. 자, 나눔 천사라도 유명하세요. 네. 얘기를 들어보면 힘들게 일해서 힘들게 버셨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그걸 또 나누세요. 근데 응.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번다고 해서 제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응. 뭐 대체적으로 뭐 최근에 운명을 달리하시는 모 기업 회장님들 보니까 네. 사실은 돈 한 푼 못 갖고 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래요. 뭐 신앙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땅에 청지기로 왔다라는 걸 몇 년 전부터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번 수익의 10분지 1을 네. 사실은 기부할 때도 있고 또 여유가 되면은 사실은 한부모 가정 사랑에 제가 벌었던 수익을 다 도네이션 할 때도 있고 네.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 개안 수술을 112분을 해드렸거든요. 진짜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한 40명 해드렸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늘었고 또 그 중에 50명은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저한테 독지가가 3천만 원을 보내줘서 또 50명을 해드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한 거는 62분이고 그분이 도와줘서 112분이 된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정 사랑에 도울 때도 제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후원을 같이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냥 미랄이 되면 좋겠고 또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권영찬 정말 착한 줄 알았는데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너무 떠벌리고 다닌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오해신 게 제가 시각장애인 개안수를 진행하는 실로암 안과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네. 제 내용이 나가면 나갈수록 2명, 3명 시각장애인 하시는 분이 더 추가가 된대요. 아, 그래요? 아니 권영찬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하느냐 그런 분도 많으시고 또 한부모 가정 사랑에도 제가 고정기부나 그렇게 기부를 할 때마다 몇 분씩 문의 전화가 온대요. 네. 그러니까
권영찬은 뭐 요 정도 하는 선에서 그치지만서도 제가 하는 선행을 보고 우리 많은 분들이 야, 권영찬 같은 놈도 하는데 내가 못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십시일반으로 여유되는 만큼 마음이 되는 만큼만 하시면은 저는 그게 저보다 더 큰 기부는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엔잡러. 네. 뭐 많은 사람들이 엔잡러를 꿈꿔요. 네, 근데 선배님은 전형적인 엔잡러세요. 맞아요. 꿈꾸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뭐 요즘 흔한 말로 나쁜 짓이 아니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은 네. 돈 되는 건 다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네. 얼마 전에도 제가 사실은 저희 동네 분인데 대리운전하다 우연찮게 만난 분도 있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돈을 위해서 엔잡러가 되는 것보다는 네. 저는 사실은 방송에서 희망을 드리고 싶은 방송인이자 연예인이거든요. 네. 그리고 기업 가서 강연할 때 사실은 그분들에게 실패하고 좌절한 분들에게 너도 할 수 있으라는 꿈을 심어드리고 싶어요. 네. 분명히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자기가 못 느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유튜브 내에서 제가 하나가 망가져서 여러분이 웃을 수 있다면 저는 몇 번이나 망가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그래요. 미스터 트롯 탑7을 든다면은 뭐 이명웅 씨, 이찬원 씨, 영탁 씨, 김호중 씨, 정동원 씨, 장민호 씨, 김희재 씨. 근데 제가 제일 마지막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만 최고가 아니다. 네. 그건 잘못된 사랑, 짝사랑이다. 네. 그 가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도 최고라고 느끼고 네. 자기 스스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꼭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신앙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진심으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엔잡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연계해서 하시라는 거죠. 저는 예를 들어서 한 소방관이 장애인분들이나 아이나 아니면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술사 역할을 하는 걸 보거든요. 네. 네. 소방관으로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역하는 것도 봉사거든요. 네. 네. 근데 나머지 또 저소득층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마술로 봉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엔잡러가 되는데 돈은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따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갖지 마시고 네. 내가 좋아하는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직업이 1개, 2개, 3개, 4개가 될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이거는. 네. 너무 착한 척 했나, 제가? 네. 자, 저희 그러면은 선배님께 일이란 뭐예요? 일이라는 건요, 일이란? 즐거움이에요. 음. 예전에 2005년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제가 37일 동안 영등포구치소에 수감이 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그 좁은 2.8평 안에 8명인가 갇혀 있었거든요. 네. 그들이나 저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네. 정말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이거는 불평, 불만의 대상이 아니라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힘들 때는 있어요. 네. 근데 제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이거는 내가 분명히 좋아서 시작한 일이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돈을 보고 목표를 보고 정해서 하면은 힘든 일이 많아요. 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밤을 새도 지겹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밤을 새도 했는데 막 지겹지 않고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하잖아요. 네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자는 거.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네네. 네. 자, 저희 MC 두 분이 다 가수세요. 네. 진행자들이랑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자두님이랑 또 스페이스A의 그 사모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김현정 사모. 맞아, 김현정 사모. 네네. 그래서 선배님께 힘이 됐던 찬양 한 곡 알려주시면 저희가 반주랑 가사 준비해 놓고 있을게요. 네네네네네. 어떤 찬양을 준비할까요? 잠깐만요. 그 350 몇 장인데, 네. 그게 패트김 씨도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네. 잠깐만요. 네. 480 몇 장인가? 그게, 잠시만요. 네, 천천히 하세요. 네. 네. 저거 있죠. 벗고보니 그게 벗고보니 잠깐만요. 내가
내 기존 차에 있는 성경에는 그게 접혀져 있는데 잠시만요. 네. 잠깐만. 내 영혼이 은총이고요. 뭐 맞다. 몇 장이죠? 그거 몇 장인지 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여기 있어. 내 영혼이 저기 잠깐만요. 네. 야, 그걸 듣고 다 아시네. 아유, 벗고 보니라고 하셨어요. 아, 옷을 벗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 438장이네요. 네. 438장. 네, 저희 요거 저기 반주랑 가서 준비해 놓을게요, 선배님. 네네. 그리고 네. 그 우리 자두님이랑 김현정 사모한테 네. 제가 가서 방송해드리니까 네. 네 가서 미스터 트롯 탑7 있잖아요. 네. 이명웅 씨, 영탁 씨, 이찬원 씨, 김호중 씨 네. 그리고 정동원 군이랑 장민호랑 저 김희재 네. 한마디씩만 제가 응원하는 거 카메라 들고 와서 딸 거예요. 네. 네, 거기 가서 뭐 저기 한번 간 김에 저도 하나 따와야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부탁 좀 해요. 네. 전해주세요. 네. 네. 원래 은혜 입은 사람이 그런 거 잘하는 거니까. 네. 네. 일단 전달은 해 놓을게요. 네. 오셔가지고 잘 해주셔야 돼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선배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